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찍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좀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조금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, 찍기로 결심을 하고 네,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. 사실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제 시험관을 시작을 했어요. 저희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주를 해서 지금 살고 있고 결혼한 지는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. 시험관을 하게 된 계기는 자연 임신 시도를 한 수개월 정도 했지만 잘 생각보다 되지 않았고 근데 뭐 제가 어린 나이가 아니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적극적인 방법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, 시험관을 처음에 고려를 하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한국에서는 시험관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주변에 친구나 지인분들이 한국에서 많이 시험관을 하고 또 계시고 해서 네,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까지 제가 진행해 본 바로는 일본이랑 한국이 시험관이나 이런 난임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점이 부분 있더라고요. 그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네,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. 일본도 작년부터 이 난임 시술이 보험 적용이 되면서 이 보험을 받으면서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한국에서랑 똑같이 기본적으로 난임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난소나이라던가 나팔관 조영술이라던가 자궁경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난임 시술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 이제 난임 시술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막연히 그냥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으니까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사를 하는 부분이 먼저 필요하더라고요. 검사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난임 시술을 하게 되면은 정말 무슨 이유가 있으면 시험관부터 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공수정을 먼저 권하게 돼요. 인공수정을 권장하는 횟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시험관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보편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바로 시험관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네, 안 됐고요. 당연히 이제 인공수정을 먼저 해보자라고 해서 인공수정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됐어요. 이제 병원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 병원에서 추천해 준 거는 인공수정을 일단은 5회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만약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시험관으로 넘어가는 순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나이가 완전히 뭐 어린 것도 아니고 성격도 좀 급한 것도 있고 하루하루 이게 네, 제가 느끼는 제 몸의 변화도 다르고 해서 5회면은 적어도 5개월인데 난임 시술에 있어서 속도전도 어느 정도 중요한데 한 1, 2회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시험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좀 강력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인공수정을 시작을 했죠. 저희 병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배란이 하나도 없이 했어요.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배란 주사 같은 걸 맞아서 난포가 많이 나오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완전히 그냥 자연으로 해서 이게 자연 임신이랑 크게 다를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지만 뭔가 더 확률이 당연히 좋았겠죠, 자연 임신보다는. 인공수정 1차에 되는 게 로또라고 하는데 네, 로또에 당첨되지 못했어요. 그래서 1차 인공수정이 이제 실패로 끝이 나고 이제 선생님하고 다시 상담을 해서 뭐 인공수정을 한 번 더 해볼 거냐 아니면은 시험관으로 넘어갈 거냐라고 해서 저는 강력하게 시험관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전체적인 제 컨디션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검사를 해주시고 해서 시험관으로 그러면 넘어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. 이 시험관 시술에 관련해서 아마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아직 시험관
그 1차 전체 사이클을 완료한 게 아니라서 딱 얼마가 든다라고는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또 이게 병원마다 또 다르고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치료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딱 이게 보편적이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제가 다니는 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막 난임 검사했던 거 빼고 정말 딱 시험관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비용을 본다면 아마 1회 하는데 그래도 한 200만 원? 하나로 200만 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. 근데 이제 일본이 또 고액의료비 제도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 의료비가 넘어가게 되면 일정 부분은 또 국가에서 환급해 주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보험에서도 환급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있으시면 그거보다도 또 저렴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대략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그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험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난자를 채취하는 건데 제가 다니는 병원 자체에는 한 3개 정도가 있어요. 그래서 하나는 완전히 자연주기, 그러니까 과배란 약도 없고 호르몬제도 없고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난자를 채취하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약물이나 호르몬제를 쓰지만 그거를 많이 쓰진 않고 예를 들어서 100을 쓴다면 한 50만 쓰는 방식이 있었고, 세 번째는 정말 이제 적극적으로 약도 많이 쓰고 과배란도 많이 시키고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.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은 최대 3개까지도 배아를 이식을 해주는 게 기본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시험관 하면은 쌍둥이가 나왔네, 새쌍둥이네 이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배아를 한 번에 막 2개, 3개씩 넣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하나, 물론 이제 고차수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의사랑 상의를 해서 이 사람은 배아를 2개 이상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2개도 넣어주신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씩만 넣어주고 있어요. 저도 처음에는 빨리 이거를 너무 고차수까지 가게 되면 제 몸도 힘들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에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배아를 이제 막 2개 혹시 넣어주실 수 있냐 이런 걸 상담을 했었는데 바로 거절을 당했죠. 만약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차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그때는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최대 2개 정도까지는 넣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까지 제가 일본에서 이런 시험관 난임 시술을 하면서 느낀 점은 주관적인 의견이에요. 저도 한국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. 지금 한국에서 제 친구나 지인분들도 시험관을 하셨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얘기를 나눠보면 일본은 한국보다는 뭔가 약물을 좀 적게 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인신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 몸에 무리가 너무 가지 않는 선에서 하려는 분위기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전체적인 시험관을 진행하는 속도는 확실히 한국이 더 빠르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. 빠르다고 좋은 건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국인인지라 중간중간 막 이렇게 빨리빨리 속도가 진행되지 않을 때 왜 이거를 빨리빨리 이게 안 되나 이렇게 생길 때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찌됐든 짜주시는 일정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. 그래서 믿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시험관 시술을 이제 진행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결과는 어땠는지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일본에서 시험관을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잘 정리해가지고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